제21대에는 부족함이 많았다고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공동 인도로 적용해서 세계적인 도로 관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법이 시행받은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네,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 1년이 넘었지만 피해자 구제는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피해자 지원 방안을 보완한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의 선구제 후 회수 개정안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22대 국회 상반기 국토위원장으로 내정이 되신 더불어민주당의 맹성규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후 잠시 후 8시에 본회의가 이제 열리기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원 구성을 놓고 여야 간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그 협상이 지금 어느 정도 좀 어떤 상황인가요? 예, 아마 막바지 그 절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7시 반에 의원총회를 소집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의원총회에서 방향을 정해서 8시에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저희 의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의원님께서 21대 후반기에도 국토위에서도 예, 그렇습니다. 활동을 예, 하셨고 22대 국회 상반기 국토위원장으로도 내정이 되셨는데요. 21대 국회를 마치면서 전세 사기를 해결하지 못한 게 가장 안타깝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구가 그 인천 남동 갑입니다. 그 전세 사기가 시작된 인천 지역이잖아요. 예.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발의로 피해자들에게도 감사패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만큼 그 21대 국회 마지막 날에 법안이 최종 폐기되는 걸 보면서 정말 그 아쉬움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피해자로 인정받으신 분이 17,500여 분이고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신탁 사기 등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피해자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을 제정할 때 이것은 아무래도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대출 위주의 구제법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논란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피해자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희망을 드리는 것이 우선이다 해가지고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별법을 만들었고요. 미비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6개월 후에 시행 후 6개월 후에 정부에서 그러니까 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는데 막상 시행이 돼 보니 실효적인 구제에도 한계가 있었고요. 법 시행 이후에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실태 조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야당에서는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자. 그래서 선구제 후 구상이라는 이제 보완 개정안을 발의를 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본격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전까지는 실효적인 구제에 좀 한계가 있었고 또 실태 조사가 없었다.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그 5월 1일 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8번째 안타까운 희생자가 나왔었는데 그 희생자가 살았었던 다가구 주택을 직접 또 찾아가셨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 세상을 등진 바로 그날 뒤늦게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서 더욱더 이제 안타까움을 샀었는데요. 전세 사기를 이제 당했는데도 이 피해자로 인정을 받기가 왜 이렇게 힘든 건지, 보상을 받기가 왜 이렇게 힘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이런 사각지대가 지금 얼마나 좀 많은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분들이 재기하실 수 있도록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그 현실적인 여건을 이제 마련해 드리는 건데 네. 대구에서 8번째 희생자가 나오셨고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을 만들어서 이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 예를 말씀드리면 경공매에 참여를 합니다. 피해자들이. 네네. 경공매 절차도 복잡을 하고 그래서 어느 분 경우에는 이제 직장을 내놓고 이렇게 경공매를 해서 낙찰을 받아요. 네. 그럼 낙찰을 받으면 제일 중요한 게 그 이제 수요 그 이제 대출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네. 이게 또 대출이 은행에서 이미 그 전세 사기로 떼인 돈이 대출이 돼 있기 때문에 대출을 더 이상 해줄 수 없다. 이중 대출을 안 예, 해주겠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진이 다 빠지고 실질적으로 자존감도 많이 잃게 되고 굉장히 실망하시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네. 또 구조적으로 신탁 사기라는 게 있습니다. 원주인이 회사에 자기 권리를 넘겨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원주인이 전세를 놓고 이제 넘기게 되니까 나중에 권리는 그 회사가 가지게 되는 그런 신탁 사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분들은 지금 구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각지대가 있고 네네. 또 하나는 악성 임대인이 자기가 이제 사기를 쳐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의 관리가 안 돼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게 전세 사기가 너무 다양하고 네. 개인이 처한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어떤 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개개인이 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가 이렇게 이제 부각이 된 게 그 전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최근에 이러한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복된 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전세 사기라고 하는 유형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아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었을 텐데 최근의 것은 너무 대규모로 그리고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저희 사회는 이러한 전세 사기를 보완하기 위해서 최우선 변제금 제도 네. 그리고 보증보험에 들으면 반환을 해주는 제도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공인중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그리고 공인 정식으로 네. 계약을 맺으면 당연히 보호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악성 임대인들이 이 제도를 이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악의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리고 대규모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어난 그때 사회적인 재난이 이번 전세 사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그 말씀하신 게 그 선구제 후회수 요 개정안이시잖아요. 그 허그가 채권에 있어서 먼저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를 하면 된다라는 예. 거죠. 그 허그가 주택도시 보증공사잖아요. 예. 근데 자 여기에 정부 여당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 두 번째로 좀 나눠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개인의 사적인 피해를 왜 국민의 혈세로 보전을 하는가?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갖고 계실까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개인 간의 사적인 계약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부는 전세 제도 이게 사회의 신뢰의 기반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전세를 얻었어요. 그리고 나는 우리 사회가 내가 이렇게 사기를 당하면 그리고 이런 어떤 어려움이 처하면 최소한의 변제를 받는다는 네. 걸 알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런 걸 또 어떤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을 또 들었어요. 내가 이제 이게 사고가 나면 내가 보증보험. 근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경우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정말 사회를 신뢰하고 제도를 신뢰해서 들어온 건데 이거를 사인 간의 계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주장하는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구제하기 어렵다. 이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두 번째는 예산입니다. 비용이 정부는 선구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1조 원을 넘는다. 그리고 손실이 너무 크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잡은 예산은 반면에 4천억 원입니다. 네. 그 수치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수치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고 자, 이 비용은 어떤 예. 예산으로 잡으면 될까요? 선구제 후 구상은 그분들에게 피해 입은 금액을 100% 보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 법안에도 그렇지만 평가를 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액, 내가 이 전세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일정 규모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돌려드리는데 저희들이 법에 명시한 것은 최우선 변제금 규모는 돼야 되겠다. 그게 네. 뭐냐 하면 지금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30% 정도 됩니다. 그 제도가. 네. 근데 우리나라 평균 전세금이 한 1억 3천 돼요. 근데 이제 17,000명을 30% 그러니까 17,000명 피해자 모두가 네. 선구제를 해달라고 했을 때 30% 계산하면 한 6,800억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오해 소지가 있으신 게 선구제를 강제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에는 우선 매수 청구권.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먼저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LH 매입 임대 공공기관에서 매입을 해서 나 그냥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 거기다가 선구제를 선택지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피해자 입장에서 어느 분은 선구제 그냥 한 30%라도 받고 내가 사기당한 집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정내미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니면 애들이 또 자기가 이제 가까운 분들이 어디 이주에 필요가 있는 경우 네. 거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주장하는 LH 임대의 모순점이 거기 이제 들어가서 하려는 거거든요. 근데 이사 수요가 있는데 네. 자 그래서 세 가지 선택지 중에 최소한 하나를 더 하실 수 있도록 선택지를 더 드리는 거지 네. 강제적으로 아니면 의무적으로 다 선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이 재원 규모도 네네. 네. 정부가 생각하는 거는 정확한 수치를 내놔야 되는데 그냥 뭐 1조니 2조니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이 피해자들도 그렇고 저희처럼 이제 법안에 직접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 과정을 쭉 지켜본 의원으로서도 그렇고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네. 전세 자금은 이제 1억 3천 정도 평균적으로 1억 3천 정도. 정도. 그 네, 자금이 30% 이제 정도. 30%. 예, 네. 100% 모든 분들이 다 그걸 받아갔을 때, 네. 17,000명? 네, 네. 그 했을 6,800억 정도죠. 6,800억 정도 된다. 알겠습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하루 전에 정부가 대안을 내놓았는데요. 잘 알고 계시죠? 예. 예.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서 최소 이제 10년 동안 무상으로 살 수 있게 이제 한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만약에 이사를 원할 경우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을 지급한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인데요. 정부는 이게 더 빠르고 더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부 안 어떻게 평가를?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이게 아까 이제 17,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자, 이게 정부 입장은 17,000명에 다 기본적으로 매입해서 임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게 기본적인 이제 정책 방향인데 그러면 17,000 가구를 다 매입하는 비용이 더 들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0% 정도 먼저 선택을 해서 우선적으로 받아가는 게 더 많이 들겠습니까? 이거는 저는 LH 매입 임대가 더 적게 든다는 거는 이해할 수가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다 절차가 더 빠르다고 그랬는데요. LH가 매입 임대를 하려면 LH가 경공매를 통해서 받아야 돼요. 그 집을 소유권을 가져와야 네. 되거든요. 그 절차를 이게 빠를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예?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신탁 사기나 근색이라고 그래서 불법 건축물이 있어요. 네. 그것도 매입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여태까지 정부의 입장은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불법이기 때문에
매입을 할 수 없다. 자, 매입을 해서 예외적으로 그 기간 동안 양성화를 또 시켜주겠다는 거야. 이게 불법 건축물을 매입했어요. 이행강제금이라는 걸 계속 내야 되거든요. 네. 정부 발표는 한시적으로 그거를 양성화 시켜서 이행강제금을 안 내주게 하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건물이 이제 다가구나 이렇게 해서 건물이 몇 채 이제 안에 있을 때 근생에 같이 건물이 있어요. 네네. 전세 사기 당하는 건물은 LH가 매입해서 양성화 시켜주고 전세 사기 안 당한 건물은 불법 건축물로 계속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이거야말로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비용 문제도 그렇고 절차적인 시간 절약하는 문제도 그렇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정부가 주장했던 주장과 상치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것은 거부권을 행사하기 하루 전날 명분 쌓기가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네. 네. 그 민주당은 선구제 후회수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그 재추진을 할 계획인데 요 시기가 좀 궁금한데요. 그리고 또 해병대원 특검법은 기존보다 내용이 더 추가가 돼서 재발의가 됐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불리는 다가구 주택을 비롯해서 좀 그 재발의를 하면서 좀 보완이 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선구제 후 구상을 피해자들의 선택지의 하나로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탁 사기나 불법 건축물 등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보호, 그다음에 구제,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건이 있어요. 지금은 5억인데 그걸 한 7억 정도로 더 요건을 좀 완화시켜주는 문제를 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특별법 발의한 거에 필요한 내용을 더 이제 보완을 해서 다시 발의를 할 거고요.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만일 정부에 있는 장관이나 아니면 여당 의원이라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피해자 구제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별법 만들었어요. 자,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지금도 뭐 전국에서 다시 사기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최소한의 반복되지 않고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그런 보완 입법을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를테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공인중개사는 옆에 누가 저게 사기성 물건이다 아니면 저건 좀 거래가 이상하다는 거를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은 저게 A라는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A라는 거래가 이상하다. 지자체에 신고를 해도 지자체에서는 증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뭐 남의 일에 끼어들어가지고 할 이유도 없고 할 권한도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 실질적인 불공정한 거래나 불법 거래를 인지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고 관할관청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그리고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키는 거 그리고 지금 공인중개사분들은 1년에 본인들이 한 것에 전체 거래를 2억 상한으로 해서 공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00건이 될지 1000건이 될지 알 수 없어서 2억은 현실성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그 공제도 현실화해서 보상을 해드릴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최우선 변제금 같은 경우에도 제도적으로 정말 보완해야 될 게 최우선 변제금은 보상받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지자체는 7천만 원이 상한선이고 거기에 30%. 그런데 내가 처음 계약할 때는 7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계약할 때는 그러니까 7,500만 원으로 500만 원 올려줬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최우선 변제금 보호를 못 받아요. 나중 계약으로. 최근에 희생된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계약할 때에 그것을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리고 제일 더 중요한 거는 악성 임대인을 왜 처벌하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저 교도소에서 못 나오게 하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피해자들에게 왜
못 바로 돌려주고 그 있는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도 굉장히 뭐 당면한 과제이면서도 이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이게 더 이제 좀 아니 시급한 한 게 번 아닌가. 죄를 저지르면 네. 다시는 이게 우리 사회에서 존재할 수가 없다. 네. 그런 거를 한번 본보기로 보여줘야 이 정권은 검찰을 활용해서 왜 그건 안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개정안에 그런 부분도 좀 그러니까 이제 좋지 않을까. 개정안은 다양한 네. 법률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관련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관련되는 법을 포함을 해서 다양하게 법 개정안을 저희 당에서는 준비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들이 어쨌든 굉장히 그 다급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염없이 좀 기다려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태원 특별법처럼 여야가 좀 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국민들은 좀 기다리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도요. 저희도 얼마든지 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구제 후 구상.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아까 선택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부가 지금 전향적으로 자세를 보인 건 맞아요. 그런데 LH 매입 임대가 특별법에 없었던 내용도 아닌데 특별법에 따라서 한 건이 성사가 됐어요. 여태까지.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내고 선구제 후 구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우리 피해자들에게 선택지를 넓혀준다면 얼마든지 합의를 통해서 네. 이거는 통과를 시키고 이게 네네. 법 통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고 정말 삶을 다시 재개하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드려야 하고 이것이 이런 것을 못하는데 무슨 정치를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8시 본회의가 열리면 그 의원님께서는 22대 국회 상반기 국토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실 예정인데 앞으로 국토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포부 들어보고요. 의정활동 계획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30여 년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네. 정치를 시작한 지 이제 6년, 이제 7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치를 하면서 조금 아쉽게 느끼는 것이 공무원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공무원 생활을 되돌아보면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낮은 비행기를 타고 그냥 땅에 한 번도 못 내리고 그냥 윙윙거리다가 그 공무원 생활을 끝낸 기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 주민들하고 접해 보니까 이분들이 필요로 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과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제가 판단하면서 했던 것은 좀 괴리가 있다. 네. 그래서 좀 더 밀착형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 네. 그리고 정치란 세상을 선하게 바꾸는 건데 국민이 필요하고 부족하고 보완해야 될 것을 만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적으로 주민들께 약속드렸던 제2경인선, 네. 소래 생태습지 국가공원 같은 제 지역 현안도 당연히 해결을 할 거고요. 그거에 못지않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적인 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문제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문제인데요. 저출생 고령화의 문제는 생애주기별 돌봄 체계를 재검토함으로써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60세를 넘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서 의료, 교육, 오락 그리고 뭐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서 네. 정서적인 고립감이나 의료적인 것을 혜택할 수 있는 은퇴자 도시를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은퇴자 도시요. 예. 네, 선진국에서 들어본 얘기 같습니다. 예, 한 10,000만 가구 정도 해서 2만 명 정도가 모여 사는 네. 그러니까 은퇴자 마을이 아니고요. 왜 이렇게 대규모가 있어야 되냐면 나이가 들면 가장 힘든 것이 정서적인 고립감, 그다음에 의료 이렇게 병 드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큰 규모가 되면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러한 은퇴자 도시는 미국에서 70년 전에 시작을 해서 네. 한 3,000개 정도 있는데 가장 큰 도시가 27,000가구에 4만 명이 모여 삽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그분들 내부에서 하는 취미 클럽이 150개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은퇴자 도시도 만들어서 네. 생애 주기별로 돌봄 체계를 보완을 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데 한번 기여해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런 은퇴자 도시에 저도 혜택을 받는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예, 60세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 천착한 정치를 22대 국회에서 구현하고 싶다. 그렇게 이제 가름을 하겠고요. 그 국토위 상임위원장으로 또 이제 그 선임이 되신 이후에 저희 방송에 다시 한번 또 출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전세 사기 해법의 돌파구에 대해서 국토위원장 내정자이신 더불어민주당의 맹성규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